짱글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에 있어서 시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문법책을 보면 문장의 형식 다음에 시제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제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무슨 또 그 다음에 뭐 시제 일치, 심지어는 가정법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대부분의 문법책의 문장의 형식이라는 정말 어려운 걸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방영어 기초편에서는 나중에 심화되는 것을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지만 이 한방영어 기초편에서는 필요 없는 것, 많이 쓰이지 않는 것 다 잘라내버리고 한번 쉬운 것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완료를 공부합니다. 현재 완료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를 여러분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또 반복해 보시고 좀 더 공부를 갖다 해보시면 현재 완료도 언젠간 이해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특히 이 짱글씨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현재 완료가 이해가 될 텐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렵다. 처음에 딱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때 짜증내지 마시고 한번 이 짱글씨와 함께 계속해서 한번 시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제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먼저 현재, 과거, 미래입니다. 우리나라 언어에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그냥 현재형을 쓰면 되고 과거는 알겠지만 동사에 ed를 붙이거나 또는 불규칙형의 가운데 있는 거 뭐 예를 들면은 become, became, become 예를 들면 뭐 begin, begun 하면 그 가운데 있는 became이나 began 이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과거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규칙형은 ed가 붙고 불규칙형은 그렇게 변화형에 있어서 두 번째 것이 바로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아니고 조금 약간 변형이 있고 약간 뭔가 말이 붙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미래는 쉽습니다. 그냥 will과 be going to를 동사 원형 앞에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뭐 너무 쉽네요. 한번 볼까요? will을 동사 원형 앞에 붙이면 무엇 할 것이다가 됩니다. 이어서 will 말고 be going to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동사 원형 앞에 역시 무엇 할 것이다가 됩니다. 볼까요? He will come back. 그는 돌아올 것이다. He is going to come back. 그는 돌아올 것이다. 뭐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동사를 사용해서 미래를 만든다. 이게 끝입니다. 미래 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완료가 여러분들을 정말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특별히 현재 완료를 좀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설사 이해한다 할지라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완료 시제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죄송합니다. 잘렸네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어떤 표현이냐? 현재, 과거,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발생한 어떤 일이 예를 들면 현재 완료는 현재 전에, 과거 완료는 과거 전에, 미래 완료는 뭐겠어요? 그렇죠. 미래 완료는 미래 전에 발생한 어떤 일이 그때는 각각 어떤 때겠습니까? 그렇죠. 현재까지, 과거까지, 미래까지 뭘 한다? 영향을 미칠 때. 한마디로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전에 발생한 어떤 일이,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과거 전에 발생한 어떤 일이, 미래 완료는 미래 전에 발생한 어떤 일이 각각 현재까지, 과거 완료면 과거까지, 미래 완료면 미래까지, 그때까지 영향을 미칠 때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말에 예를 들면 과거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시제가. 그러면 과거 시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는 밥을 먹었다. 저는 예를 들면 엄마가 학교 갔다 왔니? 저 학교 갔다 왔어요. 이렇게 무엇 했었다란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라는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라는 시제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현재 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현재 완료를 쓰는 이유는 그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우리나라 말에 존재하지 않는 시제를 갖다 막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무슨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완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전, 과거 전에, 미래 전에 발생한 어떤 일이 그때 현재
현재까지, 과거까지,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뭔가 표현하고 싶을 때 뭐 한다? 이 표현을 씁니다. 자연스럽게 씁니다. 얼마나 많이 쓰냐고요? 과거 시제만큼 많이 씁니다. 우리가 과거 시제가 없으면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만큼 현재 완료를 미국 사람들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 그냥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넘어갈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를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지만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완료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완료형 시제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 기준이 되는 시간까지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의 의미를 갖다가 나타낸다 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는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현재 완료 말고 과거 완료도 있고 미래 완료도 있겠구나. 맞습니다. 현재 완료, 지금 배우게 될 현재 완료 말고 과거 완료, 미래 완료도 있는데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 어렵고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입니다. 포기. 이건 나중에 저희가 심화편이나 좀 더 깊이 다룰 때 한번 다뤄보고, 오늘은 뭐만 다룬다? 그렇죠. 현재 완료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 뭡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현재 완료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그 전에 발생한 어떤 일이 그때까지, 즉 현재까지, 이게 뭐다냐,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다시 말해서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갖다 그것을 느낌으로 표현한다. 느낌으로, 알겠죠? 그런데 각각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느낌, 완료. 즉 과거의 어떤 동작이 현재 딱 완료된 겁니다. 뭘 했는데 지금 어떤 동작이 현재 딱 완료된 거예요. 그걸 표현하려면 뭘 씁니까? 그렇지, 현재 완료를 씁니다. 두 번째, 경험. 과거의 어떤 경험을 갖다 해서 그것이 현재의 어떤 경험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예를 들면 무엇 한 적이 있어, 이렇게 영향을 미칠 때, 무엇 한 적이 있다는 어떤 경험에 영향을 미칠 때. 세 번째는 계속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갖다 했는데 계속 지금까지, 현재까지 어떤 상태나 동작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뭘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현재 완료를 써서 그 느낌을 표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과거에 어떤 일을 해서 그래서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거다. 즉 과거의 어떤 행동이 현재의 어떤 결과를 낳았을 때, 과거에 예를 들면 어떤 사고를 쳤어, 아니면 어떤 큰 일을 쳤어, 아니면 과거에 어떤 좋은 일을 했어, 그것이 현재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나타났을 때 뭘 한다? 그렇습니다. 각각 현재 완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렵다고요?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완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 화면에 볼까요? 자, 완료는 과거에 어떤 일을 해서 현재 막 그 일이 끝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나는 막 끝내서 과거서부터 계속 해가지고 지금 읽는 것을, 그 책을 읽는 것을 막 끝냈어, 완료했어 할 때 뭘 쓴다? 그렇죠. 막 무엇 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막 지금 어떤 것을 완료했다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렇죠. 현재 완료를 쓰면 됩니다. 두 번째, 너는 호랑이를 본 적이 있니? 경험이죠. 경험. 그죠? 경험. 다시 말해서 무엇 한 적이 있다. 즉 과거의 어떤 경험을 해서 지금 그 경험이 남아있니? 라는 걸 표현할 때 뭡니까? 그렇죠. 현재 완료였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렇죠. 계속. 과거에 어떤 일을 갖다 해서 지금까지 계속 무엇한 거. 예를 들면 나는 그를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그 시절부터 그를 계속 알고 있어. 이렇게 어떤 계속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렇죠. 현재 완료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과거에 어떤 일을 했습니다. 나는 I have bought the book 하면 나는 그 책을 샀어. 그래서 뭐야? 지금 그 책을 지금 가지고 있어. 과거에 어떤 일을 갖다 해서 그것이 현재 책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현재 상황을 갖다가 결과를 낳았을 때, 그때 뭡니까? 현재 완료를 갖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책을 사서 지금 그 책이 있네? 이걸 표현할 때 뭘 쓰는 거예요? 현재 완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현재 완료가 아니라 have를 없애버리고 그냥 과거만 썼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거에 책 샀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 책이 있던 소리 없던 소리야. 이걸 전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완료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과거에 어떤 일을 해서 현재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일, 즉 현재 그 책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한꺼번에 전달하고 싶을 때 뭘 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걸 씁니다.
대부분 사실은 현재 완료를 갖다가 있으면 현재 완료는 이 표현을 우리나라 말엔 존재하지 않는 시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번역해 버립니까? 과거 시제로 번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시지 마시고 잘 느낌이 안 와닿고 잘 어떤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몰라도 자꾸만 현재 완료가 나왔을 때 과거의 어떤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러한 느낌을 넣어서 한번 독해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점점 원어민의 감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좀 더 원어민의 감각을 갖게 되려면 이것을 현재 완료가 나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하나로 자꾸만 해석을 해보세요. 이건 경험의 의미네, 이건 완료의 의미네, 이건 계속의 의미네 하고 자꾸만 분석하면서 해석을 갖다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원어민의 감각, 즉 과거의 어떤 일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줄 때 자기도 모르게 현재 완료를 사용하거나 독해를 갖다 할 때 그것이 느껴지면서 여러분들 아마 독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잘 느낌도 안 와닿고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이 현재 완료는 정말 중요한 시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실제 독해하실 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짱글리시였습니다.